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메고입니다. 9월 6일 월요일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고 큰 특이할 만한 하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매수 매도가 좀 있었는데 삼천리 자전거와 현대글로비스 종목 교체 겸 매도했고, 삼천리 자전거는 지난번 실적 저하 때 이제 일부 매수했는데 그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매도했습니다. 다른 종목 좀 매수하려고 했고, 미는 TCK, 한국철강, KNJ, PSK 요 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우선 TCK를 보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TCK가 그 SIC 링이라고 그 웨이퍼 주변을, 웨이퍼를 식각을 하면은 식각하는 중에 그 주변 링이 이제 마모가 되는데, 그 마모되는 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그런 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월 2일 날 이 디엘릭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특허 소송 무효 판정 났다. 경쟁 업체들이 이제 진입할 거다란 기사 그런 멘트가 뜨면서 거의 어제 그제 거의 한 14% 6.9% 마감을 했고, 저는 오늘 종가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조금 제 생각에는 물론 있겠지만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SIC 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낸드 고단화 그리고 그 디램의 미세화 공정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그 어떤 SIC의 소모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점점 짧아지고, 기존의 SI 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주기가 11에서 11이면 그 ISC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2일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은 한 2.5배가 비싸고, 그런데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링을 선호하는 건 한 번 교체될 때 식각 챔버를 한 15시간 정도를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멈추려면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결국 쓸 수밖에 없고, 이제 고단화가 될수록 이런 SIC 링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소모가 되고 더 빨리 마모가 되고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TCK의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랐던 그런 원인이 됐고, 하나머티리얼즈와 원익 QNC 같은 업체입니다. 거의 동일한 그 업체는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월덱스, KNJ 이런 업체들이 다 비슷한 ISC 링이나 SIC 링, 파츠라고 하죠. 그런 걸 다루는 업체인데, 이제 비포 애프터 마켓도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비포 마켓은 뭐냐면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제 현대 모비스에 순정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4, 5년 타면서 순정 부품보다는 이제 값싼 정비사의 싸제 제품을 쓰잖아요. 그거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SIC 링 같은 경우에도 그 램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세메스 등 장비사들이 순정 부품을 쓰는데 다 TCK 제품의 ISC 링을 쓰는 겁니다. 그런 링을 쓰는 거고, 애프터마켓은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램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로닉의 장비를 사용하다가 SIC 링이 마모됐어요. 그러면은 TCK 제품을 사다 쓰면은 이제 비싸니까, 이런 램리서치나 이런 곳에서 사다 쓰면 비싸니까 이제 애프터마켓이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업체가 월덱스, KNJ, 미코 이런 업체인 거고, 그 하나머티리얼즈, TCK, 원익 QNC는 이 순정 부품을 만드는 비포 마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KNJ가 다시 비포 마켓으로 가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통적 장비 회사들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다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순간 애프터마켓은 거의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터져도 당분간 TCK의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은 확고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해서 낙폭을 기대로 조금 더 낙폭하더라도 좀 매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KNJ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SIC 애프터마켓도 점점 커지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한 경우가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OCI가 그 포스코케미칼하고 이제 합작회사 설립한다는 뉴스 이후에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 또 급등했고 급등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주식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제 후성을 보고 오늘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왜 올랐냐면 이 전해질에 들어가는 그 물질 중에 LiPF 요게 그 작년까지는 그 공급량 과다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해서 후성 주가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규제 이게 만들려면 엄청난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해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전해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후성이 이제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계속 나왔어요. 요때도 나오고 요때도 나오고 계속 이제 그 어떤 LiPF가 이제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나왔는데도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요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오늘 급등하고 근데 이 LiPF를 바탕으로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솔브레인이에요. 솔브레인은 반대로 그 LiPF가 급등하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왜냐면 전해질 그 2차 전지 업체에 납품되는 전해질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전해질을 만드는 원재료는 올라갔으니까 솔브레인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이제 그 당연히 전해질 가격을 인상하겠죠.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좀 그렇게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 전지주 뭐 그동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이프로 뭐 이런 그 에이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주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시 대체업체로 이런 업체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업체를 볼 수 있고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나중에 떨어지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정도 매수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별 수익은 390 뭐 크진 않고 뭐 약간 소량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간만에 올랐고 NC소프트도 반등하고 있죠. 기관이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뭐 리니지 W를 계기로 좀 NC소프트도 좀 어떤 그런 과금 게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탑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메타버스의 최대수에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게임 제작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인재들이 게임 회사에 계속 몰리고 있는 걸로 봐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게임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NC소프트도 좀 이런 좀 역경을 좀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하리라 전 봅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는 그 보호해서 물량 이제 풀린다는 그런 좀 이슈 때문에 좀 빠지고 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계속 좋게 봅니다. 계속 좋게 보고 그리고 폴더블 폰도 오늘 좀 쉬어갔고 파인테크닉스 거의 10% 가까이 오르더니 오늘 한 3% 정도로 마감했고 인터플렉스도 한 보고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폴더블 폰 수혜주로 한번 나왔으면 좀 반등을 할 텐데 이거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